안녕하세요. 크리스마스에 인사드리는 워키터키 위 제키의 제키입니다. 크리스마스 즐겁게 보내셨나요? 저는 미국의 작은 컬리지타운 쪽으로 이사 오게 되면서 조금은 조용한 연말을 보내고 있는데요. 또 미국은 특히나 가족들과 보내는 날이기 때문에 저는 한국이 매우 그리운 고독한 연말입니다. 그래도 저는 보고 싶은 영화도 보고 처음으로 크리스마스 트리도 꾸며보고 평소에 고마움을 전하고 싶었던 사람들에게 안부 전화를 전하는 그런 소소한 날들을 보내고 있어요. 근데 그러던 와중에 한 친구와 연락을 하게 됐는데요. 네,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둘 다 별다른 일정이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그 준맥을 하자 제안을 했는데 제가 그럼 우리의 이 준맥 수다를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팟캐스트를 해볼까? 하고 또 다른 제안을 했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저희 둘 다 2023년 하반기에 직장인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곳에 적응하느라 바빴는데 둘 다 2주간의 연말 휴가를 받아서 이렇게 여유 있게 근황 토크를 할 겸 MZ들이 직접 말하는 직장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름하여 어찌됐든 사는 우리 이하 어사리인데요. 그 첫 번째 게스트는요. 저희가 벌써 이렇게 됐습니다. 10년 넘게 저와 인연을 이은 분이신데요. 영락 없는 MFP 그 자체지만 K-뷰티를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느슨해 보이지만 치열한 고민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나 씨. 반가워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저는 여기 제키의 10년 넘은 중학교 때부터 연을 이어온 친구로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 간간히 이렇게 소식을 전하면서 서로 안부 인사도 주고받는 현재 화장품 업계에서 일하고 있는 고유나라고 합니다. 급 제안을 드렸는데도 선뜻 그 팟캐스트를 해보자고 텐션을 같이 맞춰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원래 우리는 항상 이런 텐션으로 한번 해 보자." 하면은 항상 도전을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는 너무 익숙하고요. 유나 씨는 연말을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사실 올해만큼 조용했던 연말이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일 때문에 직장 근처로 이사를 하고 하면서 사실 혼자서 이렇게 적막한 그런 연말을 보내게 됐는데 사실 MFP로서 두고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 가지고 모레까지 한 총 6 일, 1박 2 일씩을 나눠 가지고 친구들이랑 캠핑을 갑니다. 각기 다른 오, 친구들이랑. 어허. 그래도 마냥 조용하지만은 않네요. 조용할 수 없죠. MFP의 수치라고나 할까요? 그러면은 그럴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네, 저번부터 왜 제가 아마 지나가는 말로 나 취업하면 꼭 밴드에 들어갈 거다. 직장인 밴드 뭐든 할 거다.'라고 말씀을 지나가는 말로 드렸던 것 같은데 최근에 하나 괜찮은 밴드가 보여서 입부를 했고요. 아마 음, 내년도 첫째 주부터 들어갈 것 같아요. 와우. 벌써부터 바쁜 스케줄이 벌리고 예상이 보는 됩니다. 거죠. 그런 때도 좋아요. 네, 일단 일을 벌려보는 자세. 맞아요, 뭐라도 도전을 맞아요. 하는. 네, 유나 씨는 좀 연말에 들뜨는 편인가요? 아니면 조금은 차분해지는 편인가요? 민근 씨 어떠세요? 민근 씨 어렸을 때랑 저는 약간 되게 들뜨는 편이었던 것 같거든요. 저는 이렇게 조용한 연말을 보낸 지가 이제 미국에 혼자 이제 공부를 하러 오면서부터인 것 같은데, 한국에 있었을 때는 막 친구들이랑 여기저기 재밌는 곳도 가고, 좀 스스로를 들뜨게 하는 것들을 찾는 편이었는데, 이제 20대 중반으로 접어들고, 이렇게 미국에 살면서는 혼자 차분한 연말을 즐기게 되고 있어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연말이지만 곧 연시잖아요. 남은 한 해의 시간에 더 집중하면서도 이제 새로운 한 해를 어떻게 시작할까, 또 다른 성장을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약간 외향인의 조용한 연말이랄까요? 근데 네. 사실은 이걸 기획하고 계획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약간 '외향인이 내향인인 척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저에게 버금가는 그런 외향인이 제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혀요. 지금 저는 이렇게 하고 대화하는 이 순간도 굉장히 기분이 막 텐션이 업되고 즐겁기 때문에 이 순간마저도 되게 '연말을 행복하게 마무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네요. 사실 이렇게 팟캐스트를 해 보자고 하게 된 것도 연말에 한 해 정리를 하면서 좀 저를 돌아보게 됐는데 계속해서 '나는 뭘 하고 싶은 사람인가?' 너무 딥한 질문이지만 계속 그런 질문을 많이 해 보는 타임인 것 같아요. 그런 질문을 해 보다가 뭔가 팟캐스트라는 이런 좋은 플랫폼으로 좀 긍정적인 영감을 주고 싶다는 포인트에서 이렇게 도전을 해 보게 된 것 같아요. 유나 씨의 2023 년은 어땠어요? 한마디로 되게 치열했던 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생애 처음으로 저 스스로에게 되게 칭찬을 해 주는 말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연말에는. 올해 이렇게 치열하게 살아오셨다고 했는데 그중 하이라이트가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직장에서 일을 시작하셨다는 게 뭔가 올해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일 것 같은데요. 음. 이제 첫 정규직이죠. 인턴십 위주로만 일을 해 오셨던 건가요? 맞아요. 저는 MCN에서 1년 4 개월 정도 근무를 했었고요. 그때도 마케팅이었어요. 근데 음. 그러고 나서 인제 제가 뭔가 '상품을 판매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어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에서 제가 만든 보드게임을 판매를 하고 지금은 사이드 프로젝트로서 프로젝트는 계속 하고 있지만 일단 주 업무는 화장품 업계 제가 제일 어찌 보면 오래 관심 있었던 화장품 업계에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커리어 여정을 지나쳐서 올해 입사하게 된 화장품 회사에서는 어떤 일을 하세요? 제가 지금 맡고 있는 업무는 돌고 돌아 마케팅인 것 같아요. 해외 영업팀으로 입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1년 동안 있었던 캐나다 워킹 홀리데이 경험이라든지 아니면 일본어를 전공으로 했다는 사실에 입각해서 이제 해외 영업팀으로 발탁을 해 주셨는데 뽑히고 나서 보니까 SNS 운영을 맡게 돼서 그러면 이제 또 다시 마케팅으로 돌아온 거거든요. 이게 사실 되게 긴 여정인데 한국에서 마케팅이라는 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직업이고 하고 싶어 하는 직업이고 그리고 또 그만큼 뽑히기가 힘든 직종인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저도 이제 사실은 피한 거였거든요. 어찌 보면 '취업을 우선 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에 그리고 영업이랑 마케팅은 아주 떨어져 있는 분야는 아니라는 생각에 우선 우회를 했는데 이렇게 좋은 기회에 다시 마케팅을 맡게 돼서 저는 되게 '역시 사람이 해야 되는 직업이라는 게 있는 건가.' 하는 어. 생각을 또 하게 됐습니다. 유나 씨는 처음에 뭔가 세일즈 영업 쪽으로 지원을 했는데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돌고 돌아 마케팅이었다. 이런 얘기이신 그쵸. 건가요? 음. 맞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하는 뭔가 잡 타이틀 같은 게 있을까요? 잡 타이틀이라고 하면 저는 SNS 마케터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일본 SNS 마케터. 아. 그러면 그 타겟 어디언스는 일본에 사는 그러니까 일본 Japanese인 건가요? 맞습니다. 일본 아. 사람들을 주로 저는 해외 영업부로 들어왔기 때문에 일본 음.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 SNS를 계정을 운영을 하고 있고 다양한 이벤트라든지 아니면 저희 오프라인 행사, 온라인 행사 같은 것들을 빠르게 전파를 하고 저희 상품이 빠르게 시장 안으로 진입할 수 있는 데 조금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런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음. 그렇군요. 약간 이제 유나 씨가 그러면 이제 회사에 출근을 하면서 이제 시작되는 그 워크 루틴이 좀 궁금해요. 워크 루틴. 저희는 이제 회사별로 좀 다르겠지만 유연근무제, 자율 출퇴근제라 가지고 코어 타임을 제외하면 코어 타임 10 시부터 4시
까지에는 무조건 사무실에 있어야 되지만 그 어. 전후로는 언제 출근하고 언제 퇴근하든지 자기 맘이에요. 그래서 어. 9시 정도 9시 20 분까지 회사에 도착을 하고 사내 카페에 가서 커피를 하나 받아옵니다. 그러고 음. 저희 회사 사무실로 올라가서 업무 시작을 하는데 오전 중에는 주로 그 전날에 온라인 매장에서 어느 정도 매출이 나왔는지를 파악하는 편이고요. 그걸 파악하고 또 SNS에 어제 올렸던 게시글에 어느 정도 반응이 있었는지, 어떤 게시글에 사람들이 되게 관심을 보이고 좋아하는지, 또 성과는 어땠는지에 대해서 오전 중으로 좀 파악을 하는 편입니다. 그러고 점심을 식사를 하고 오면 오후에도 업무가 쌓여 있죠. 그래서 그때 인제 미팅을 주로 하거나 제가 맡아야 되는 이후 스케줄에 대해서 SNS 스케줄 정리, 그리고 또 이미지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기획서를 제작을 해서 디자인팀에 요청을 하고 디자인팀이 보내주신 이미지들을 검수하고, 그리고 업로드를 하고, 또 이제 그 업로드한 게시글, 혹은 저희가 시딩을 많이 해요, 화장품 업계 같은 경우에는. 그 시딩한 이미지들을 어느 정도 올렸는지 파악을 하고 그걸 또 다시 리그램하거나 RT하는, 좋아요를 누르는 뭐 그런 식의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보통 빠르면 한 6시 반 정도에 퇴근을 하는 것 같아요. 어때요? 그냥 전체적으로 봤을 때 3개월 직장인 해본 소감. 힘들다. 역시 아. 직장인은 힘들다. 근데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틀에 박힌 루틴이라는 게 있잖아요. 라이프 루틴이라는 게. 저는 살면서 고등학교 때까지는 이 루틴 안에 굉장히 갇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갇힌 삶에 되게 불만이 많았어요. 그러고 대학교 되니까 모든 게 자유롭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고, 지금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금전적인 부분마저도 제가 자유롭게 영유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 점에서 되게 만족스럽습니다.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스스로 찾아 가지고 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저는 지금 제가 이렇게 일하는 과정에서도 새로운 일을 또 하고 내가 거기에서 적응하는 것들이 굉장히 재미있는 것 같아요. 이 업무에 대해서도 굉장히 재미있고, 아예 모르는 업무가 아니라 뭔가 '여기서 또 나만 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라는 걸 고민하는 과정이 되게, 뭐랄까, 자극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 진짜 좋은 포인트인 것 같아요. 사실 힘들다고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일을 하는 과정 속에서 내가 나만이 할 수 있는 무언가를 찾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그런 태도 자체가 쉽지는 않은 환경이라고 느꼈거든요. 그냥 지금 당장에 내 앞에 놓인 현실만 보면 되게 힘들어요. 멀리 떨어져서 이걸 도대체 내가 이 업무를 왜 하고 있고 무엇을 위해 하고 있고, 또 나아가서 이걸 통해서 내가 어떻게 되고 싶은지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생각을 하다 보면 그 업무가 주는 스트레스, 그러니까 힘듦이 더 이상 힘든 게 되지 않는 때가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포인트라고 생각되는 게 어쨌든 내가 해야 되는 그 워크 태스크는 정해져 있고 루틴이 있기 마련인데 그 루틴 안에서도 내가 잘할 수 있는 포인트, 내가 이거를 내 성장으로 가져갈 수 있는 포인트를 자꾸 찾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약간 일석이조인 것 같아요. 내 일도 잘 맞아요. 해내려고 생각을 하지만 나도 성장을 할 수 있게끔 리드를 하는 태도니까. 제가 이런 거를 어떻게 알게 되었냐면, 제가 지금 이 업무를 얻게 된 게 사실상 제가 했던 모든 일들의 결과물이었어요. 예를 오. 들면 원하지 않았지만 제 지금 현재 학과를 들어갔었고, 거기서 공부를 하고, 또 우연찮은 기회에 MCN에서 SNS 마케터로 활동을 했었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마케팅적인 동아리라든지, 아니면 뭐 대외 활동이라든지 공모전이라든지 마케팅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제가 많이 시도를 했었던 것 같아요, 영업 마케팅적인 부분에서. 근데 음. 그런 것들이 결국엔 저는 '아, 이거는
경험이지만 내가 나중에 활용을 못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다 모여서 지금의 직업이 됐거든요. 어. 그래서 세상에 버릴 수 있는 경험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최대한 넓게 얕더라도 넓게 다양한 많은 것들을 경험해 보면서 내가 도대체 뭘 좋아하고 뭘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빨리 고민하면 빨리 고민할수록 좋은 것 같아요. 와, 진짜 이건 제가 너무나 공감하는 포인트인 게, 저도 맞아. 엄청난 경험주의자거든요. 그냥 열정이 일단 해 보자. 넘쳐가지고, 네, 일단 해보자인데, 일단 해보자의 이면에는 뭔가 그런 마인셋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하는 모든 게, 아, 이거 괜히 했어가 없는 거예요. worst experience도 결국에는 나한테, 아, 이걸 나중에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레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배울 수 있는 게 가장 별로였던 경험에서도 내가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정말 일단 해보자가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음, 이 프로그램에 이름 지을 때 "어떻게든 사는 우리"라고 얘기를 했던 것도 네. 어떻게든 모든 것들을 경험을 해 보고 싶어 하고 음, 그러면서도 삶의 의미를 계속 찾으려고 하고 음, 그게 너무 일단 어떻게든 살아보려는 우리의 태도와 되게 맞닿아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냥 쭉 네. 나왔는데 너무 잘 맞는 것 같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역시 네. 너무 좋아요, 진짜. 경험을 하면 할수록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넓어지는 것 같아요, 저는 요새 생각하는 게. 그런 일을 하면서 아까 3개월 일한 소감 힘들다라고 하셨는데 뭐 어떤 점이 구체적으로 좀 힘들고 고민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셨는지 궁금합니다. 아직 제가 이해가 더 부족하다는 게 힘들었어요. 예를 들면 사회초년생으로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라고 하면 어떤 걸 아는지 알아야 되는지 어떤 걸 모르는지 내가 모르니까 질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내가 뭘 모르는지 이 업계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이해도가 있어야 '아 내가 이 부분을 모르는구나. 이걸 물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생기는데 도대체 내가 뭘 모르는지도 모르고 어딜 뭘 알아야 되는지에 대한 파악도 안 되다 보니까 그냥 멈춰져 있는 느낌? 음, 나는 빨리 뭔가를 이렇게 좀 알아보고 내가 스스로 이렇게 일을 하고 싶은데 조급하니까 음, 다들 음, 너무 바쁘시고 그 와중에 내가 어떤 파트까지 맡아서 해야 될지를 에 대한 상업적인 이해도가 부족하니까 그냥 계속 멈춰 있는 것 같고 내가. 그런 점이 쪼끔 가장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질문을 하고 업무를 프로세스를 해야 될지 그거에 대한 감 자체가 없으니까 그 부분이 어려웠다. 맞아요, 맞아요. 그런 상황이 있었을 때 이제는 좀 '어떻게 헤쳐나가야겠다.' 이런 부분들이 있나요? 좀 네. 감을 터득했나요? 지금 우리가 교육 과정에서는 우리가 모르는 게 뭔지를 미리 알려주잖아요. "너네는 이걸 몰라. 그러니까 지금 이걸 공부해야 해." 라는 음. 식의 교육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내가 모르는 거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니까 '아 나는 이걸 모르는구나. 그럼 이걸 하면 되겠다.' 굳이 생각할 필요가 없거든요, 내가 뭘 모르는지에 대해서. 어, 근데 그러네요. 회사에 들어가니까 나한테 미리 알려주는 사람이 없는 거죠. 내가 음. 나한테 "넌 이걸 모르니까 난 여태까지 넌 이걸 모르니까 이걸 하면 돼."라는 식의 생활을 해 왔고 제가 했던 직업들도 크게 뭔가 고민이라든지 생각이 필요 없는 것들이었어서 '그냥 이게 되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게 아닌 거죠. 지금부터는 제가 이 업무에 대해서 사고를 하고 '여기서 뭐가 더 필요할까? 얘가 디벨롭 되려면 어떤 게 더 필요할까?'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을 했었어야 되는데 네 그전까지는 제가 경험해 봤으니까 경험을 토대로 이걸 생각했다면 지금은 없는 걸 전에 없던 걸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음. 누구도 저한테 답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이걸 해야 된다. 이런 게 아. 필요하다."라는. 그치만 이제는 제가 그러니까 전반적인 산업에 대한 한 번 봤으니까 또 큰 행사가 한 번 지나갔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한 번 음. 경험해 봤으니까 '그럼 이런 게 이렇게 좀 더 매출이 커지려면 나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겠구나.'라는 사고를 쪼금씩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런 '아 나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선 그 흐름,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도를 좀 높이려고 노력을 첫 번째로 해야 되고 두 번째로 내가 그래서
거기서 어떤 업무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 필요하고 음. 마지막으로 그래서 그 업무와 내 이 흐름에 핏을 맞추려면 내가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음. 있다면 조금 더 빨리 적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음음. 뭔가 유나 씨 회사만의 컬처나 특징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 일을 맞아요. 하면서 소통 방식이나 아니면 뭐 보스와 매니저와 뭔가 일을 해 나가면서 어떻게 진행하는지 그런 것들도 궁금해요. 우선 저희는 신생팀이어서 아직 음. 저희 회사 전반적인 그런 업무 방식이랑 완전 동일하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스스로 적응하는 과정도 조금 있었어야 됐던 것 같고 근데 그 와중에 대화를 되게 많이 했어요. 어떤 걸 음. 그냥 저도 그냥 "모르겠으면 모르겠다." 얘기를 드리고 뭔가 면담이라든지 미팅하는 시간들도 되게 많이 있었었고 또 하나 그 와중에 제가 약간 왜 사람들이 업무를 막 하고 있으면 되게 괜히 눈치 보는 그 시기가 있잖아요. 신입사원으로서의 괜히 눈치 보는 시간? 음. 근데 그런 시간 속에서 뭔가 불평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우선 해야겠다.'라고 먼저 생각을 하고 부끄러움을 감수하는 시간을 좀 겪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 모르는 걸 모른다고 얘기할 수 있는 음. 용기가 신입사원이기 필요하죠. 때문에 사실 신입사원이고 3 개월 차까지는 수습 과정이기 때문에 맞아요. 어떻게든 잘 보이고 싶고 잘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이걸 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저는 정말 그랬거든요. 네,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다 겪는 과정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음. '내가 잘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물어보는 것 자체에서 두려움을 느껴요.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뽑았는데 '얘 아니네.'라고 생각할까 봐. 맞아요, 그리고 맞아요. 나에 대한 평판이 떨어질까 봐. 근데 음음음. 사실 같이 업무하는 입장에서 모르는 게 있으면 모른다고 확실히 얘기를 해 줘야 넥스트 스텝이 가능한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쪽팔림을 감수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제가 하나 그 과정에서 느낀 건 뭐냐면요. 이제 어플리컨트 중에서 가장 아웃스탠딩 했으니까 뽑았겠죠. 근데 그 매니저분들은 생각보다 이 신입사원한테 많은 기대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맞아요. 얘가 막 엄청난 프로젝트를 해내고 뭔가 엄청난 아이디어를 갖고 오길 원하고 이런 걸 기대하지 않는다는 걸 느껴서 오히려 그냥 모르면 모르는 대로 다 얘기하고 "내가 어떤 스텝에 이런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 스트러글링을 하고 있다." 그냥 다 있는 그대로 계속 좀 frequent하게 소통을 하는 게 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와중에서도 질문을 되게 잘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들 하잖아요. 그 네. 잘하는 질문이라는 게 되게 궁금하잖아요. 질문을 잘하는 방법.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아 저 이거 몰라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가 아니라 제가 여기까지 이 태스크를 주셨을 때 제가 여기까지 시도를 해 봤는데 여기서 이런 부분이 제가 막혔어요. 이럴 때는 어떤 식으로 풀면 좋을까요? 오히려 제안을 해 주기 게끔 상사나 매니저가 좀 '내가 이만큼 고민을 해 봤다.'라는 그런 그 journey를 좀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맞아요, '아 맞아요. 생짜로 "나 모르겠다. 그냥 대체라 식이 아니구나.' 그런 거를 그 매니저도 알 수가 있으니까 최대한 자세하게 물어봐야 자세한 답을 또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대답을 맞아요. 잘 나오려면 질문도 되게 디테일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게 뭔지를 알고 있어야 상대방한테 답변을 얻기도 되게 쉽다. 그러려면 내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필요하고 그 맞아요. 사람이 준 태스크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 질문을 sharpen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음. 이렇게 동그랗게 해서 뚱 던져 주면은 이 받는 사람도 좀 뭔가 너무 어버버하죠. 네, 어버버하고 broad한 퀘스천을 주면은 어버버하기 마련이고 오히려 sharpen하게 좀 뾰족하게 깎아서 줘야 좀 효율적인 답변을 얻고 나도 좀 효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다시 내 맞습니다, 워크를 맞습니다. 할 때. 배움의 과정, 쪽팔림의 과정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하면서 좀 뿌듯한 순간도 있었을까요? 전략을 발표할 기회가 있었어요. 이사님 앞에서 제가 "앞으로 기획 방향성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발표를 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한 달 동안 정말 고민을 많이 하고 고심을 많이 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지만 그래도 되게 열심히 발표를 딱 했는데 "아 잘했다. 팀장님 든든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거 보고 되게 뿌듯했던 거 했었거든요. 그리고 팀장님한테도 가지고 "혹시 피드백 주실 부분이 있으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더니 너무 잘했다고, 이대로 나중에 그냥 회사 임원진들 앞에서 발표해도 되겠다고 얘기를 해 주셨을 때가 제일 뿌듯했어요. 정말 너무 와우. 뿌듯했어요 그때. 와. 그 야근의 결과가 야근의 이번 결과. 그건 진짜 엄청난 칭찬인 것 같은 게 왜냐면 네. 그냥 갓 입사한 신입사원이 정말 많은 그 레이어가 있잖아요. 신입사원에서 C레벨까지의 많은 레이어들이 있는데 그걸 뚫고 바로 발표를 해도 그런 컨텐츠를 공유를 들었다는 거는 이거는 정말 칭찬할 만한 일이죠. 저희 사업팀이 신설이기 때문에 주어진 약간 기회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음. 잘 모르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잘 아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걸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건 되게 저한테는 행운이었고, 제 사수님이 되게 많이, 저희 파트장님이 진짜 많이 도와주셨고, 그리고 그분은 인사이트가 진짜 남다르신 것 같아요. 약간 음. '어떻게 저렇게 인사이트를 많이 알고 계시지?' 물론 저보다 연차가 훨씬 많으시니까 그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라는 게 분명히 있겠지만, 어. 그걸 감안하고서도 정말 업계에 대한 이해도라든지 약간 음. 센스가 남다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음. 되게 도움 많이 받았고, 음. 이걸 토대로 저는 좀 더 증진할 계획입니다. 쪼끔 더 음. 열심히 해 보고 싶다.'라는 음. 생각이 들게 됐어요. 또 다른 동기부여로도 다가오고. 네, 사실 맞습니다. 진짜 좋은 사수를 만나셨네요. 그것도 진짜 럭키인데. 맞아요. 진짜 좋은 분을 만났어요. 왜냐면 제가 한창 나 내가 뭘 모르는지 모르겠다.'라는 그 음. '모르겠다.'라는 굴레에 갇혀 있을 때 음. 커피챗을 해 주셨거든요. 근데 네. 그때 약간 확 환기가 됐던 것 같아요, 스스로. 그래서 어 좀 '어떻게 일해야겠다. 이분과 일하는 방식은 이렇게 하면 더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 딱 이제 사회 초년생으로서 첫 직장에 가서 이제 일을 시작을 했을 때 사수만 좋은 분을 만나도 진짜 많이 배우거든요. 훨씬. 그 매일매일 훨씬. 배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좋은 사수, 인사이트풀한 사수를 만났다는 거는 진짜 럭키한 것 같습니다. 물론 좀 뭐 이제 3-4개월 차 직장인이지만 뭔가 직업병 같은 것도 생기셨나요? 핸드폰 보기가 싫어요. 아, 저도요. 와, 왜 저희 어떻게 둘 이렇게까지 다, 핸드폰 보기가 싫지? 그쵸? 네, 맞아요. 네, 저희 둘 다 이제 컨텐츠를 만드는 그런 마케팅 일을 하고 있으니까 정말 컴퓨터 계속 들여다보고 있고 휴대폰으로 모든 소셜 관리 미디어를 다 보고. 관리하고 뭐 트래픽 계속 체크하고 하는데 진짜 그 말이 너무 공감되는 게 좀 일부러라도 집에 이제 퇴근해서 오면은 핸드폰 안 보려고 그냥 안 보는 책도 부여잡고 있고 요리도 막 해보고 그러는 것 같아요. 진짜 맞아요. 저는 회사가 독서 경영을 하는 회사이기도 하고 책 어, 접할 일이 되게 많이 늘었어요. 와우, 좋다. 근데 진짜 도파민 과다. 그러면 온라인 세상에서 근데 너무 많아요. 너무 정보가 맞아, 많고 진짜 알고 싶지 않고. 맞아. 난 세상을 예전에는 잘 알아야 되는 마케터인데 세상이 알기 싫어. 그러니까 너무 이 트렌드와 뭐 뉴스와 이런 것들을 다 알아야 되는 그런 직업이다 보니까 진짜 그 말이 맞아요. 그냥 맞아요. off를 하고 진짜 뭐. 싶어요. on 음. air에다가 off air 이게 하고 싶어. 뭔가 일을 하면서 이것만은 좀 지키자 하는 나만의 기준이 생겼을까요? 아니요. 아직 그거는 잡아가는 단계라고 생각이 들어요. 뭔가 음. 기준을 세우기에는 제가
어떤 거에 대한 기준을 세워야 되는지도 약간 잘 모르겠고 어. 아직 뭐랄까 기준을 세우다기보다는 '아 이런 게 있구나.'를 자꾸 경험하고 그러면서 점점 기준을 세워가는 단계인 것 음. 같습니다. 음음. 빈근 씨는 어떠세요? 이것만 지키자. 내가 fail fast. 아. 음. 좀 지금은 내가 신입사원이고 3-4개월 차니까 그때만 할 수 있는 질문들이 있고 그때만 할 수 있는 work mindset이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그냥 실패하자. 빨리 실패하자. fail fast. 조금 '아 이거 물어봐도 되나?' 싶은 그런 질문도 그냥 하고 그리고 이런 아이디어 좀 엉뚱한데도 그냥 다 공유해 보고 그냥 fail fast. 아 이거 안 되면 말고 뭔가 '회사가 그럴 자리가 아니다.'라고 많은 분들이 좀 생각하기 쉬운데 특히 이제 사회초년생들은 뭔가 엄청난 거대한 조직이고 내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조직이니까 그리고 학교랑은 분명히 다르고 좀 겁을 먹는데 오히려 저는 좀 더 맞 자주 소통하고 "나 지금 이러고 있어요. 나 이런 태스크 이렇게 하고 있어요."라도 그냥 얘기 더 많이 공유를 하고 하자. 그런 점에서 내가 여기서 뭘 잘못하고 있는지도 빨리 알 수 있으니까 fail 맞아, fast 맞아, 하는 맞아, 게 맞아. 예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기준 아닌 기준이 생긴 것 같아요. 올해 저는 9월, 이제 유나 씨는 10월에 직장인이 되었고, 지금까지 일을 하고 있고, 둘 다 마케팅, 브랜딩 업무를 하고 있고, 또 하나의 공통점이 저희 둘 다 이제 외국인들과 일한다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우리 K-뷰티를 일본 고객들한테 알리는 일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직접적으로 외국인 분들과 일본어로 대화를 하고 그런 모먼트도 있었나요? 네. 저희 일본 사업팀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일본인 분이 와 계시기도 하고 일본어로 음. 소통해야 될 일이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일본어로 글을 발행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본어를 숙지를 하고 있어야 이런 아. 콘텐츠 발행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일본어를 그러겠네요. 알고 있는 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됐고 그거에 버금가게 중요한 게 이제 그 시장에 대한 파악인 것 같은데 음. 일본 시장이 우리나라랑 되게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엄청 달라요. 그리고 서로한테 영향을 엄청 받아요. 어. 그래서 그거를 파악하는 게 힘들고 아직도 힘들어요. 좀 재밌는 에피소드 같은 거 있었어요? 일본 클라이언트나 아니면 매니저분들과 일을 하면서? 예를 들면 네. 단어의 사용이 달라요. 우리는 아하. 그러니까 안티에이징에 특화된 이 제품이라고 말씀을 보통 드리잖아요, 소구 포인트가. 네. 그런 키워드 안티에이징을 일본어로는 에이징 케어라고 해요. 아. 그런 식의 같은 의미지만 뜻을 뭐랄까 언어를 다르게 쓰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네. 그거 파악하는 것부터가 되게 필요했던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유나 씨는 이제 일본어를 전공을 하셨잖아요. 네. 그 전공을 하면서 배웠던 것들이 지금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이 도움이 됐었나요? 되고 있나요? 이해를 갖게 되는 데는 큰 도움을 줬어요. 아무래도 저희는 일본 언어 문화학과다 보니까 문학에 대해서 접할 그게 많았어서 문화를 이해하는 데도 되게 도움 많이 됐었던 것 같아요. 사실 SNS라든지 그런 신생 문화에 대해서는 제가 스스로 관심 있게 쳐다보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 되게 많기 때문에 학과를 나왔다는 거에서 그치지 않고 그 이상으로 뭔가를 알기 위해 노력을 하는 과정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유나 씨는 그렇게 일본 시장의 흐름을 파악할 때 어떤 식으로 디깅 하시나요? 역시 SNS가 제일 빠른 것 같기는 해요. 음. SNS랑 라인 우리나라 그거지만 거기서 엄청 쓰고 있잖아요. 네. 라인에서 트렌드 리포트를 매번 내거든요. 어. 그래서 그 트렌드 리포트를 좀 분석하는 거, 그냥 음음. 읽어보는 거, 혹은 이제 일본에 관련된 광고나 이런 것들이 뜨는데 그런 것들을 좀 경험하는 것도 되게 도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일본어는 어떻게 공부를 하셔서 지금 이렇게
할 수 있는 경지까지 오셨는지. 예, 인스타그램으로 무무를 받았거든요. 질문을 받았는데 이제 항상 궁금해 하셨던 게 이제 한국에 살면서 외국어를 어떻게 가장 마스터할 수 있는 방법을 궁금해 하셨어요. 많은 분들이. 유나 씨는 해외 유학을 하거나 그런 게 아니었잖아요. 어떻게 일본어를 정말, 정말 로컬 사람처럼 잘하거든요. 이제 그냥 듣기만 하면 일본 사람인데, 제가 듣기로는 어떻게 그런 레벨까지 할 수 있게 됐는지. 언어는 효율적일 수가 없어요, 언어 공부할 때는. 음, 민근 씨도 아시겠지만 언어 공부에 있어서 효율성을 따지는 건 되게 어렵다. 그게 제일 중요한 많이 포인트. 노출되고 아주 내가 거기에 노출이 돼 있고 계속 그걸 접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꾸준함이 가장 필요하다. 하루에 단어 몇 개라도 계속 보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게 어렵다 하면은 영상 매체 너무 잘 나와 있잖아요. 네. 귀를 트이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귀를 우선 트이게 하면 따라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저도 그렇고 민근 씨도 그렇고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더 잘하게 돼요. 근데 한국에 있으면 그게 어렵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요새는 너무 영상 매체가 잘 나와 있어요. 보기 어렵다면 뭐 지금처럼 팟캐스트 같은 걸 들어봐도 괜찮을 것 같고. 저도 첨언을 하자면, 진짜 답이 없어요. 그냥 계속 많이 듣고 많이 읽고 내가 배우고 싶은 그 언어가 내 일상에 스며들 수 있게 그렇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저도 맨 처음에 영어를 너무 잘하고 싶어서 정말 뭐 팟캐스트는 물론이고 유튜브 보는 거 시작해서 뭐 미드 당연히 봤고, 영화도 다 팝송만 들었고, 그리고 영어로 일기 쓰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은 엄마한테 영어로 샬라샬라 하고, 뭐 그냥 진짜 다 영어로 모든 환경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계속 끌고 가야 돼요. 내가 잘 한다고 느껴질 때까지. 거기서 이제 꾸준함의 노력이 필요한 거겠죠? 일상이 되어야 돼요, 뭐든. 맞아요. 미국인들이 그러니까 영어를 구사하는 사람들이 "나는 일 주일에 몇 번 만에 영어 한다." 이렇게 안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그게 내 마더 텅이니까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될 때까지는 우리는 그 사람들과 몇십 년 혹은 몇 년 이상을 다른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구사하려면 그걸 능가하는 노출과 노력이 필요하다. 맞습니다. 맨땅에 헤딩해야 됩니다. 그 맞아. 마더텅인 사람들의 그렇게 살아온 시간들을 저희가 외국인으로서 그런 시간을 캐치업을 할 노력을 해야 어느 정도는 따라잡을 수 있는 레벨까지 오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는 지금도 미국인들과 거기에 사실 에이지안도 저밖에 없거든요. 맞아, 저 맞아. 회사에서는. 그냥 진짜 찐 미국인들과 일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도 매일 배우고 있어요. 아직도 배우고 있고, 더 많이 모르는 표현도 너무 많고,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배우고 있고, 이렇게 마케팅 팟캐스트도 다 영어로 듣고, 근데 계속 이게 노출. 네, 혹시 이제 뭔가 듣는 입장에서 네, 너무 노력해야 돼. 열심히 해야 돼."라고 얘기를 하니까 좀 부담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가볍게 얘기를 드리자면 그러니까 그냥 꾸준하게 노출을 해야 된다는 거지 막 그만큼 열심히 막 음. 부담을 주라는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관심을 저는 그만큼 가지고 애정을 가지라는 거지. 그쵸. 애정을 가지는 게 제일 좋은 것 같긴 해요. 저도 제가 맞아. 너무 잘하고 싶어서 영어가 너무 좋아서 그 꾸준함을 놓지 않았었던 건 있었는데, 저는, 부담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아니 영어, 근데 그렇게 부담을 가져버리면 이제 나중에 실제로 사람을 아, 만났을 때 대화가 안 되니까 그것도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의사소통이 안 되면? 그렇죠. 근데 저는 그 정도로,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든 외국인을 만났을 때 바로 영어가 튀어나와서 플루언트 해질 정도의 레벨이 올 만큼 부담을 가지고 열심히 나를 푸시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거 맞아. 근데 저는 그러니까 뭐랄까 그것도 약간 저는 그렇게 잘하는 편이 아니잖아요, 영어를. 민근이에 네? 비하면 한참 뒤처져요, 저는.
근데 아, 또.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아, 아, 맞아요. 그냥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제 말은. 사실 언어는 그러니까 이 바뀔 수 노출시키는 있죠. 것도. 음. 그쵸. 그러니까 내 말은 그냥 해야 돼, 그냥. 뭔가 음. 의미 이게 뭐 나한테 아, 맞아요. 열심히 해야지. 하나를 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약간 앞뒤 다른데라고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다 똑같은 말이에요. 왜냐? 음. 내가 이걸 하고 싶은데 애정이 없으면 당연히 안 될 거죠. 이걸 나 막 스트레스를 줘 가면서 해야 될 사람도 있겠지만 그만큼 스트레스가 필요하다면 스트레스가 필요하겠지, 그 사람한테. 음. 그러니까 그쵸. 스트레스를 해야 안 받을 수는 되니까. 없어요. 그래요, 그래요. 근데 그만큼 내가 이게 자연스러워지고 노출이 되고 하면은 건강 챙기는 것처럼 아까 이게 내 음. 일상이 되면 그러면 자연스럽게 건강해지는 거예요. 영어를 음. 구사할 수 있게 되는 거고 일본어를 구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거기에 적응되는 기간도 필요할 거고 그리고 이거를 내가 실제로 활용해 보는 도전의 시간도 필요할 거예요. 음. 그냥 하는 게 중요하다. 어 음. 그냥 어찌 됐든 정 사는 우리. 여기서 또 한번 이렇게 그냥 하는 정리를 거죠. 해 보자면 언어를 건강 챙기듯이 습관화를 해야 한다. 비타민 챙겨 먹듯이 맞아, 명단어도 맞아요. 하루에 몇 개씩 챙겨 먹고 이렇게 영화도 영어로 챙겨 보고 예, 맞아요. 하루하루 쌓아가는 거다. 건강처럼. 그렇게 했을 때 진짜 아팠을 때 그런 비타민의 힘이 빛을 발하는 것처럼 드러나는 것처럼. 네, 외국인을 뭐 길가에서 마주쳤다거나 아니면은 내가 어떤 뭐 해외 인턴십을 가서 일을 하게 됐을 때 그게 빛을 발하게 되는 거죠. 매일매일 해왔던 것들이. 맞아요. 맞아요. 음.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일본어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그렇게 관심이 없었는데 하게 되다 보니까 이런 직업도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음, 모른다니까? 사람 일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중한 보석 모으듯이 경험을 모아야 되는 겁니다. 뭐든지 간에. 유나 그 씨는 네. 왜 일하나요? 왜 일하냐고요? 이거 네. 저는 계속 찾고 있는 제 소명 같은 걸 찾고 있어요. 왜 내가 일을 하는가? 아직은 정말 모르겠어요. 아직은 정말 어, 모르겠는데 결국에 왜 일을 하고 왜 내가 살아가는지 그걸 찾기 위해 또 다른 또 더 많은 경험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그 경험을 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뭐가 필요하다? 돈이 필요해요. 돈. 그렇기 때문에 일을 하는 것 같아요. 그걸 찾기 음, 위해. 음, 그 와중에 '이 업을 왜 택했냐?' 라고 쪼끔 sharpen 해 보자면 표현할 수 있는 직업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어, 공감 포인트입니다. 저는 저를 드러내고 저를 표현하는 걸 되게 좋아하지만 음, 그 사회 속에서 그런 걸 하기가 되게 어려웠어요. 약간 음, 그렇게 저처럼 outgoing한 행동들은 사실은 그렇게 긍정적인 행동은 아니거든요. 음, 제가 클 때까지만 해도 그게 되게 긍정적인 사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되게 말 잘 듣고 얌전하고 뭔가 조용하지만 자기 할 일 잘하는 그런 친구들이 더 총애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저같이 막 일단 뭣도 없죠. 한마디로, 애기 한마디로 이렇게 나대는 사람인 거죠. 그쵸. 저희는 뭔가 일하는 나로서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나요? 전 나중에 브랜드를 하나 총괄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음, 그러니까 '그게 궁극적으로 정말 나를 드러내는 일이 아닐까?'라는 어, 생각을 해요. 뭔가 나의 그간의 정수들 내 인사이트들을 모아서 내가 이거 하나를 세상에 내어 놓을 수 있다면 되게 음, 흥미로울 것 같아요. 잘 음. 되든 못 되든. 마지막 질문인데요. 앞으로 이제 fellow 사회 초년생들 혹은 예비 마케터 분들께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경험하라, 경험하라. 경험하라. 어, 오늘 대화의 약간 마무리로서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경험이 사람을 만드는 것 같아요. 음, 경험이 모여서 그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이 경험한 것들로 더 넓은 세상을 이해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게 무엇이 됐든 간에 경험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불법적인 것만 아니면 음, 최대한 많은 것들을 접하고 열린 사고로 '그럴 수 있지.'라는 마인드셋으로 모든 걸 경험하고 이해해 보려는 노력과 시도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게 모여서 결국 내가 되는 거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의 반경이 넓어지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나이를 이만큼 먹었으면 공부가 삶의 전부는 아니라는 걸 알게 됐잖아요. 네. 너무 그러면 그렇죠. 지금부터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이라고 하면 우리를 담금질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음. 어느 장소에서 내가 어떻게 되는지 사람이라는 건 굉장히 많은 입체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어느 장소에 어느 상황에 놓이는지에 따라서 나는 되게 많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런 음. 상황에 놓였을 때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지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나를 파악하고 그러면서 더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음. 그래서 최대한 많은 상황에 나를 노출시켜서 나를 담금질해서 더 많은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야말로 마케터가 갖춰야 될 소양이 아닐까 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취준생으로서도 정답은 내가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음. 그래서 그 정답을 찾는 과정 속에서 '너무 좌절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음. 그것도 결국은 나를 담금질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언젠간 이게 모여서 내가 더 큰 내가 되겠지.'라는 음. 믿음과 또 자신감으로 '지금 힘든 시기이지만 견뎌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또 하고 싶은 말이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우선 이런 자리를 마련해 준 저는 이제 사실은 아이디어를 던지는 편이지 아주 추진력 있게 끌고 가지는 못하는데 저보다도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끌어 준 제키에게 너무 감사하고 사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저는 이렇게 막 쓰는 걸 잘하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서 또 한 해를 마무리하고 이걸 또 영상 기록물로 남길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전 너무 행운이라고 생각을 하고 최근에 '아 이제 26살에 인간관계라는 게 되게 어렵다.'라고 느껴졌던 때가 종종 있었는데 네. 11년 동안 이제 함께 같이 성장해 준 네. 제키라는 친구가 곁에 있어서 연말이 더 풍성해진 것 같습니다. 와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유나 님과 일하는 나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고요. 저도 연말에 생산적인 토크를 함께해서 새롭고 즐거웠습니다. 오늘 어찌 됐든 사는 우리 어사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직업에 대한 고민,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떠올리기 위해서 참고하는 것들을 나누다 보니 또 또래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저희 이야기를 궁금해하실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저도 직장인으로서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으로서 이번 토크에 많이 공감하면서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도 다시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혹시 저와 또 이렇게 어사리에서 인터뷰어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 저는 항상 그런 토크를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제 인스타그램 @__초초train 혹은 이메일로 살짝쿵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미지의 세계로 새 출발하는 또래 사회초년생 혹은 이 각박한 세상을 함께 살아가는 MZ 세대들에게 작지만 울림이 있는 말들이 있었길 바라면서 오늘 워키토키 with Jackie의 제키는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소중한 연말 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안녕.